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가스라이팅,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요걸 가지고 첫 번째 시간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라는 게 또 뭐냐, 주인에 대한 거. 그래서 주인이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주인이 어떻게 해야 생명으로 연결되는지 그렇게 해서 좀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가해자는 일단 욕심이나 이게 많은 거예요. 탐욕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남들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남들을 이용하려고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때요? 상대방한테 욕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탐욕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중독성, 뭐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되어 있으니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비하시켜.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나 정말 나쁜 놈인가 보다 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너는 기억도 못 하잖아. 그럼 나는 멍청한 거 봐. 나는 기억. 그렇지, 그래서 종교적인 가스라이팅도 있는 거지. 불신을 만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돼요? 비하하고, 자기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막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 비하하고, 자기를 불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는 정말 쓸모가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근데 자기 비하를 한참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조정당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상대를 자기화해버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주인을 다 뺏어가지고, 얘가 주인이니까 이 가해자가 주인이듯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특히 몸과 마음 플러스 재산까지 또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화해버려요. 가해자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이용해. 그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첫 번째, 가해자는 어떻게 해요? 일단 접근하죠. 또 아는 사람을 이용하죠.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의 상대의 뭘 파악해요? 성격 같은 걸 파악을 해.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환경 같은 거. 보면 어렸을 때 이혼한 집에서 자랐다든가 그러면은 뭔가 애정 결핍이 좀 있지 않나? 그럼 애정 결핍으로 접근합니다. 애정 결핍으로.
다음에 어렸을 때 뭔가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접근을 해. 그러니까 약점을 찾아요. 약점을 찾아요. 그 다음에 만약 지금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이렇게 도와줘. 처음에는 한 번은 이렇게 선심을 써서 이 사람의 환심을 써서 먼저 처음부터 가스라이팅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 믿게 만들어, 신뢰하게 만들어. 나를 믿어라.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너가 만나본 사람하고 다르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벌써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힘든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 가해자 피해자가. 의지하고, 이렇게, 언니, 나 뭐 좀 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또 상의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 완전히 외톨이가 갑자기 말할 상대가 생기고, 의지할 상대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외톨이였는데. 무슨 말이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씩 상의를 하면 처음에는 그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도와줘. 자, 두 번째는 이제 세뇌시키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어떤 기억 조작. 야, 너 잘못 생각한 거야. 너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 막 없는 것까지 계속 거짓말. 자, 거짓말 3번 들으면 똑같은 말 3번 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진실처럼. 그렇죠. 거짓말을 3번을 들으면은 그 다음에 막 어떤 망상 같은 거를 한계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야, 뭐 하면은 한 달에 1,000,000원씩 벌 수 있대. 이렇게 망상을 좀 줄게. 여러분 남은 달러니 1,000,000원씩 벌 수 있게 줄게. 그러면 이제 훅 가잖아. 왜 공부합시다. 이렇게 가서 라이팅 하는 거야,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상대방을 어떻게 돼? 상대방이 자존심 세면은 가스라이팅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부터는 이제 뭘 해야 돼? 야, 너 못생겼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기억력 안 좋잖아? 너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비하를 하기 시작해. 근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신을 못 믿게 이제 그런 말을 해줘야 돼. 그게 무슨 말을 해줄 거야? 야, 너 얼굴 못생겼잖아. 뭐, 너 능력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응? 너 자신감 없잖아. 그러면 자신감 없는지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진짜 자신감 없나? 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를 이렇게 비하시키고. 비하하고 가끔씩 이제 욕을 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공격을 조금 시작해요. 감정적으로 공격을 시작해요. 감정적으로.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때요? 감정이 상당히 민감해. 예민해. 그러니까 한번 푹 지르면 막 흔들리잖아. 그때 또 잡으면 또 금방 또 잡을 수가 있어. 그죠? 감정적인 그런 한번 터치를 한번 딱 하고 그러고 나면은 관계가 굳건해질 수가 있지. 의지 아닌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가해자의 아까 가해자의 이거 있다고 했죠. 상처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중독성 이런 거 있잖아요. 가해자의 요런 것들을 나쁜 점 자기가 호흡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부분을 이제 가해자의 약점 문제점이라고 합시다. 문제점을 투사시키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뭔가 폭력성이 있으면 피해자한테 폭력적인 부분을 투사를 시켜. 그래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가해자가 나중에 걸리면은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한테 네가 나를 이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약간 정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해자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 피해자도 나중에 외상하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
그 가해자가 성에 관련 도착증이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 이제 여자를 하겠죠. 그때는 그 여자에 대해서 여자를 갖다가 성적으로 학대를 성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 감정적 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감정적 폭력. 그래서 이게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잖아요, 이미. 그죠? 가해자가 정상 범위에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폭력적인 거라든가 죽음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무슨 알겠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알코올 중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하고 전혀 차이가 다르죠.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에는 뭐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뭐 하면서 또 거기에 주사있지 뭐 주폭 있지 그런 것까지 다 있는 거지. 이쪽으로 이해가죠? 그런 것을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렇게 주사를 시켜. 가해자도 그게 흔하게들 리플이 주는 분이잖아요. 저번에 방금 얘기했듯이 몰라요, 본인이. 본인이 모른다니까?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 네.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게 거의 우리 사회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게 이게 죄인지 모르고 있어. 죄인지를 안 하고 못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많아. 그리고 알고도 이제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거짓말도 세 번을 하면은 자기가 그랬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피해자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 그렇죠. 굉장히 그게 그렇죠. 빠져들고 싶죠.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그렇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감정적인 그 뭐 아까 이혼 가정이라든가 뭐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이혼 가정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좀 의지를 해야 될 의지가 필요한 의지 할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추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해? 방법은 자 이렇게 다 나와서 있는데 이렇게 지금 4명, 5명 이렇게 막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모든 의존도가 분산이 되잖아. 분산이 되면 안 되게 이게 뭐래요? 이 사람 철저하게 주변에서 외톨이를 만들어. 무슨 말겠죠? 왜? 외톨이가 돼야 이제 다이렉트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나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하고 하다 보면 야, 그놈이 나쁜 놈이 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이렇게도 할 수도 인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거짓말을 해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외톨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이 사람의 주변 관계, 뭐 친지 부모들부터 해가지고 얘는 조금 약간 뭐 돈 스승이가 해퍼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 해버린다든가 얘는 원래 뭐 좀 정신적으로 막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주변에 이제 소문을 내가지고 뭘 만들어? 완전히 외톨이를 터뜨려. 이게 중요해. 그게 지금 학폭이 그거 굉장히 심한 거 어릴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외톨이를 만들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피해자가 조금씩 이제 이상하다고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거를 가스라이팅 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가 둘 다 공존하지 않을까, 둘 다 피해자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을 지음하다고 얘기를 해서 공부를 한다면 가해자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해야 돼. 아까 저쪽에 뭐 트라우마 감정적 이게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똑같은데 피해자가. 여기는 이제 조금 악하게 가버린 거고 여기는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의 그 그 차이지 차이가 않을까. 그래서 이 주변에 외톨이를 만들어요. 이때부터는 이상하다 하고 조금씩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지가 하는 순간 아까도 말했지만은 야 네가 더 나쁜 년이야, 내가 뭐 잘못했냐, 네가 나쁜 년 이런 식으로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전가를 해요. 이제 인지된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가라니. 너 때문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 사람 나 괜찮네. 내가 한번 의지할 만하네. 막 생각나네. 이런 식으로 뭔가 환상을 심어주네. 처음에는 또 환상을 심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의사야 하면서 이제 의사인 척 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나 검사야 하면서 뭐 하면서 나 부자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심 사는 경우, 거짓말 해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해. 저 사람은 그렇게 머리 좋은 그 유명한 직업도 다 직업적으로 그 그렇지.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한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런 사람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사회에 만연돼 있어요. 이게 또 봐봐. 이게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하는 말 자체도 가스라이팅 되고 있다 이 말이야. 나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 중에 이야기하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그러면 그것도 다 가스라이팅이야. 지금 뭐. 의사, 교수 뭐 이런 데서 왜냐면은 내가 여기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안 되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내 욕심이잖아. 남자 좋은 멋진 남자 들어가면 옛날에 그랬잖아. 저 남자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잖아. 그런 것도 다 가스라이팅이 되고 그게 머릿속으로만 있었지 행동을 안 했을 뿐이잖아. 지금도 뭐 여자 지나가면 저 여자 이쁘냐 저거 갖고 그래가지고 가지려고 이제 작업하는 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내 자신이 아닌데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 가지려고 하고 욕심 내는 거잖아. 우리하고 반대지.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거야, 욕심. 우리는 욕심을 그래서 비우는 거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비하가 들어간 거지. 비하하고 그 다음에 나를 믿지 못해. 막 죽어버리고 싶고 막 우울증이 평상시 막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우울증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의존하기 시작해. 완전히 의존하게 돼. 근데 가해자가 치료를 받으려고 그거는 지혜마다 와서 그렇지. 이게 나와 있는 거지. 아니 방법이 없잖아. 이거는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격리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어느 시간 지나면 나오잖아. 또 꺼내놓으면 또 하지. 또 하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들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다 나예요, 가해자예요. 다 나예요. 우리가 지금 100%가 아니어서 그러지 10%든 20%든 상대방한테 다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이거지.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그냥 심한 것이 심한 문제지. 것만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지. 우리 자체가 지금 우리 삼진치 내 마음으로 살고 있는 한 삼진치를 마음으로 갖고 살고 있는 한
상대방한테 10%든 20%든 50%든 자기 의중을 이야기하고 지키도록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직장 내에서도 굉장히 심하죠. 심하잖아요. 네. 상사로만 보면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길거리에서 봤는데도 쓰러진 사람들 그렇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가 와요. 심한 직장은 그 심한 많다고. 외상후 스트레스, 그다음에 딴 데 가서도 우울증,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대인 네, 기피증, 이거 좀 심한 사람은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거 이제 걸리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아니요, 똑바로 차릴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놔도 돼요. 그래. 그래서 여기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현실까지. 현실 부정하고 이제 의존하면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 나타나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 인형하고 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피해자가 자기 몸과 마음이라는 생각이 없어 아예. 줄이 딱 있대. 우리 인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있잖아. 그럼 한 대로 움직이잖아. 이렇게 보면 돼. 인형과 줄의 관계가 돼. 인형이라는 건 뭐예요? 정신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세뇌가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나쁜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안 좋은 거야.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고 있으니까 딱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아, 이 말 진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아예 없으니까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자신. 그래서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뭐 해라 하는 대로 봤어. 심지어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동창이가 되는데 여자 동창을 갖다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아는 그 점집도 가가지고 갈 때 미리 돈을 주고 거기 데리고 그러니까 그 무당을 이용한 거지.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 여자는 이제 날마다 성관계를 해야지 네가 목숨이 산다. 안 그러면 뭐 2년 안에 죽는다, 1년 안에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충격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화제를 이제 그걸 시키는 거야, 성매매를. 그래가지고 5년, 10년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돈 또 모아놓은 것도 같이 쓰는 거지 이제 자기 남자친구랑. 그래놓고 뭐 하다가 걸렸어. 근데 걔가 오히려 더 그러잖아. 가해자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악독한 악랄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성 간에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이성을 정신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아예 확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성에서도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냥 이게 폭력성이 들어간다니까요. 이 데이트 폭력도 들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없어지고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인지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아까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개인 기피증이 걸리겠죠. 희귀공을 사람들이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동물처럼 그게 의외로 많다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막 긍정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정신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성적인 학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 어떻게 보면 이 사주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믿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해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한번 그분들한테 우리 또 어떻게 그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1년 만에 죽어. 강하게 하면은 무섭지. 그러니까 너 날마다
남자를 바꾸고 가서 자야 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 이제 약한 상태에서. 근데 그 여자도 뭐냐면 그 어렸을 때 가정이 힘들어서 조금 혼자 이렇게 외톨이로 이렇게 다니고 혼자 스스로 일해서 돈 벌고 막 그 생활력은 강했던데 정신적으로 이제 약해졌지. 피해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고 접근해가지고 뭐 찍으세요 여기 여기다 그냥 같이 올려버리세요. 이거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치료법? 나오지. 내가 치료법 없이 했어. 치료 안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문제점 뭐냐? 우리도 탐지 제스를 안 하고 있으면은 나랑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잖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심하게 할 정도가 아니지만은 우리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빛이 가져져서 어차피 여기 다 네. 녹화해 놓은 거예요. 유튜브 올라가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주제 잘 잡았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내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뭘 해쳤어요? 생명을 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해치는 게 가장 큰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빨리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먼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죠. 엄청 큰 죄다. 일단 뭐 강의로 오시면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종교적 가스라이팅도 있다. 그게 엄청 심하죠. 그 다음에 나의 탐진치 심의 분별이 상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이게 여기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자, 일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현실 부정됐죠? 그다음에 자기를 불신하죠. 자기 비하하죠. 그 자존심, 뭐 자존감이 제로지. 자존감이 0이란 말이요. 제로. 0%. 이걸 어떻게 돼? 일단은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관계 회복. 두 번째, 계속 가해자가 접근하면 돼야 안 돼요? 가해자 격리. 그러면은 가해자가 계속 전화하면은 차단을 해야 되고, 만나자고 하면은 뭐 경찰을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사회적으로 도움 받아야 돼요. 뭐 가정이 있다면 가족의 도움. 세 번째, 일단은 이런 사람들한테 다 네 탓이야 하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더 우울하고 그래. 우울한 사람한테는 다 너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들어주고. 계속 들어주고 대화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개인 기피증이라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여행하기 이런 식으로 같이 동반을 해서 여행하기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외부 활동을 하게 하고 속에 있는 것을 뿜어내게 해요. 속에 있는 거 풀게 돼요. 이 상태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이겨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이게 명상입니다. 근데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 이거 아까 가스라이팅 부분은 먼저 건들면 안 돼. 그래서 뭐부터 먼저 해? 부모 명상부터 시작해. 친구 명상,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상 이런 식으로 주변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좀 참여를 해 보면은 가스라이팅 부분에서는 안 돼. 너무 큰 상처니까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참여를 하거나 이러면은 참여를 일단 습관이 조금 되잖아요. 그죠? 참여의 연습이 돼요. 연습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가스라이팅 부분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때 내 탓인 것을 해가지고 참여를 해요. 그래서 왜 내 탓인가? 내가 너무 자신감이 없었고, 내가 너무 우울해하고, 내가 너무 했으니까 내 탓입니다 해서 참여를 해야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까지 시죠. 근데 이제 그래도 가해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막 분노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노, 뭔가 미련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그냥 가해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추구는 그냥 해도 감사와 추구. 이게 제일 어렵게 있잖아요. 감사 추구하기 많은 게 이게 1번부터 먼저 하고 5번 어느 정도 되면은 6번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참여가 쭉 되다 보면은 봐봐요. 쭉 되다 보면은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면은 자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상도 없어. 어떤 느낌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2단계 공부가 2단계 들어가 버리면은 완전하게 극복이 돼버려요. 그 트라우마. 2단계에 들어가야 돼. 완전 했다. 여기에 이제 피해자의 문제점을 해결할 때 2단계라는 건 어떻게 느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시켜보면 이제 2단계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안 됐어요. 많이 안 됐어요. 이렇게 뭘 돼요. 보고 알았어요? 그걸 우리가 다 이제 얼굴 보면서도 알고 얼굴에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 물어보는 것도 있고 다 알고. 왜냐하면 그 단계 되면 그 마음 단계가 되면 그 말만 나와 계속 뭘 물어봐도 그 말만 물어보고 그렇게 돼. 안 물어보고 보니까 못했다. 그래서 무념무상 이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럼 가해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가해자는 먼저 일단은 참여시켜야죠. 너 탓이다. 내 탓이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인지를 시켜줘야 돼. 가스라이팅. 쉽지 않게 가르쳐요. 아니죠. 그래도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상대 이게 뭐냐면은 그 제 이름을 인지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마음이 있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나온 거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자체가 상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상대를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거기서 또 가스라이팅을 해야지. 자, 그래서 이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죄인지 더 이제 알지. 그러니까 하심이 되면은 봐봐요. 죄인을 인지하고 내 탓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이거는. 이 가스라이팅 얼마나 나쁜 거고 상대방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을 인지를 시키고 참여시키고 인지시키고 참여시키고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30분 동안 여러분 자 왜 이게 나쁜지 막 이렇게 20분 정도 설명을 하고 20분 참여하세요. 또 20분 설명하고 참여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가해자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감옥에 교도소에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집어넣는든지 해야지. 아니면 그 안에서 가스라이팅만 이렇게 따로 하는 거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실성을 회복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하심이 생기잖아요. 상대에 관련된 상대 중심으로 얼마나 가냐에 따라서 상대 중심으로 얼마나 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가해자는 이게 더 쉬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이 사람도 가해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해자도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자기도 다니는 것도 있고 트라우마가 더 있을 것이야. 정신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가해자도 그렇지. 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똑같이 들어가야 돼. 명상 여기서부터. 이 명상을 같이 하면서 참여 가스라이팅 대상을 중심으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 명상, 친구 뭐 이렇게 명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를 중심으로 또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와 축원하고 이거 이렇게 먼저 가스라이팅 부분을 가해자는 먼저 시켜야 되겠죠. 이게 큰 죄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들 한번 참여를 한번 해봅시다. 뭐 자식 있으면 자녀 참여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건 정리가 되죠. 가해자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요거를 해결을 해줘야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마지막에 어디 들어간다? 문현무상 2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현무상인데 문현무상에 들어가면은 2단계 문현무상에 들어가면은 가스라이팅 이제 이 폭력기 그러니까 학폭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세요. 학폭 부분도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학폭 나눠줘요. 학폭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누구한테 스트레스 뭔가 이게 정신적인 뭐 우리가 다 어떤 스트레스 받은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정리 여기까지 끝내세요.